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북한 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2025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제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와 교육부가 함께 주관하는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개막식 기념사에서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까지 자유를 확장하고 핵 위협이 사라진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열매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통일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 나은 통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국립통일교육원 박계리 교수님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하면 좋을 통일교육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지난주에 통일교육주간이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다면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통일교육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립통일교육원의 박계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통일담당 출연자 중에서 가장 어릴 것 같아요. 예. 통일부 어린이 기자 하주환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라기는 조금 큰데. 몇 살이에요? 이제 올해 14살입니다. 14살. 청소년인데 어린이 기자라고 하네요. 아니, 예. 중학생 기자요. 작년까지는 어린이 기자로 활동을 했었었고, 그랬구나. 올해부터는 이제 중학생 기자로. 중학생 기자로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직 활동은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올해도 기사를 쓰고 통일 전문가들 취재하는 일 같은 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탈범민 선생님 만난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종류의 수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통일교육주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사실은 분단국가 살고 있지만 네. 평상시 살면서 통일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법정 교육주간으로서 통일교육주간을 설정했어요. 5월 넷째 주에.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국립통일교육원이 중심으로 하지만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합쳐서 전국에서 통일 관련된 수업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같이 벌려요. 그래서 통일교육에 관련된 의지를 좀 모아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 학생들이 50초 영화를 만들어요. 통일에 대해서. 저희도 막 보내주시거든요. 선발해서 영화제도 만들고 북한에서 오신 유명한 요리사 6분이 관련된 통일 음식도 만들어 주시기도 해서 다양한 학술대회, 토크쇼, 이벤트 광범위하게 벌려서요. 평상시 생각하지 않는데 요 주간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통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사고하고 또 체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교육주간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해보거든요. 하주환 기자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 관심 많아요? 네, 저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남북한에 대해서 배울 때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 그때부터 이제 통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걸 몇 살 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통일 관련 뉴스들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자도 지원을 네. 하고 친구들도 다 그래요? 사실 저희 세대가 아무래도 분단을 직접 겪지 못했다 보니까 지금 이 분단된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오히려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가 되었다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었을 때
그게 뭐야?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요즘엔 또 아무래도 저거 북한 오물풍선이나 러시아 북한군 파견 때문에 네. 통일보다 오히려 북한과 더 싸워야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싸울 수 있지 않냐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야,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5월 넷째 주가 통일 교육 주간이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만드실 때 뭐 네. 신경 쓰시는 점들이 있으세요? 일단 많이 참여하게 하는 거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요. 네. 그래서 이벤트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참여하게 하는 방식들도 많이 쓰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여건도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강의 아니면 여러 콘텐츠라든가 뭐 게임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것을 다 이제 내려 보내거나 필요하면 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접했을 때 아, 나 이거 좀 인상 깊었다. 지금도 기억난다.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때 저는 북한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맞아요. 그 사실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뭐 핵무기, 뭐 도발이나 뭐 미사일 쓰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북한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희 나라하고 북한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5천 년을 함께 해왔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딱 그래서 기억이 인상 많이 남아있군요. 네. 굉장히 인류애가 넘치는 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주한 기자가 이제 얘기도 했는데 사실 친구들은 많이 관심 없다고 했어요. 또 뭐 오물풍선이라든지 갈등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근데 직접 이렇게 연구도 하시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매년 학교 통일 교육 인식 조사해요. 설문을 하는데 초중고 학생 선생님들에서 한 8만 명 정도 매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이 변화하는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치수가 47.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하였어요. 불필요해가 42% 정도 나왔으니까 그거보단 필요하다가 높긴 그래도 한데 거의 뭐 막상 막.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말씀하셨지만 오물풍선도 없고 북한에서 미사일도 많이 썼고 또 남북 철도도 폐쇄하고 또 폭파도 시키고 1년에 이런 거창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학생들에게 통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무서워. 네, 좀 무섭고 좀 적대적인 인식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저희에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퍼센트가 훨씬 높다. 이런 친구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가 한 47.6%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은 79%가 넘어요. 아니 그럼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다른 여러 것도 가지 가르치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저희 통일교육원 같은 기관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주한 학생 같은 연령대만 돼도 굉장히 우리가 분단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네, 저희 네. 어릴 때는 막 그 뭐 포스터도 그리고 막 TV에서 관련 프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요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요즘 어린 세대들이 내 이야기가 네. 될 수 있다. 이거로 연결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 가족이셨던 분 다 돌아가셔서 없어가지고 이 분단의 문제를 살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쵸.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오주산 전망대라고 있어요. 교육원에서 관할하는 곳인데 전망대 가시면 북한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새들도 막 날아다니고 남북으로 물도 막 흐르고 있어요. 나만 북한에 못 가는구나. 그죠, 물도 새도 다 날아가는데 사람만 못 네, 가네. 사람만 못 가네. 딱 가자마자 제 첫 반응이 뭐였냐면 다 뚫렸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했어요. 다 뚫렸네. 나 왜 이런 말을 왜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학습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는 친구가 코로나 걸리면 나도 걸리고. 그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다 뚫렸어.
이런 생각이 제가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갑자기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왜냐면 그 바이러스가 난 통일하고 아무 상관, 분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이러스가 와서 나한테까지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돼지열병 그런 우리가 살처분하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안에서 창궐된 것도 있는데 뭔가 북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철새를 통해. 네, 동물들이 뚫려 있으니까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고 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절로 통해서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동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내가 키우는 얘네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내려오면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내려오면 나의 동물들이 그냥 죽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동물들 안 죽일 수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 만나면 비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그 베를린에 있을 때 제 학생들이 독일에서 다른 나라에 갈 때 제가 비행기를 주로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학생들이 선생님은 환경에 고민 안 하신다며. 왜? 그랬더니 맨날 비행기를 타더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가 환경 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 훨씬 많이 시키잖아요. 이 환경 문제가 분단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동물권의 문제가 분단의 문제가 어떻게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랑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쵸. 가장 피부로 와닿는 네.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이상하게 보는 거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의 문제다. 네. 우리의 시선으로 얘네들은 분단에 관심이 없고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들의 관심,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갖고 보면 그들이 여전히 인류애가 있고 훌륭한 친구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주한 기자는 뭐랑 연결시켜주면 통일 문제 관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도 우리 박계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하고 연관 지으면은 통일에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희 청소년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면은 직접 체험하는 거, 맞아요. 체험을 활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게임, 메타버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 걸로 통일을 만나보거나 아니면은 또 체험적인 활동으로 이제 통일을 만나본다면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참 걱정이다 늘 얘기를 하지만 또 관점을 바꾸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는 미래세대 통일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통일 담당. 탈북 청소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통일 현장을 통해 지금 만나보시죠. 스포츠 스타가 직접 나선 특별한 수업.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땀 흘렸던 스포츠 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 회관. 이곳에 5개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 100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2월 통일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스포츠 교육과 건강 지원, 스포츠 산업과 연계된 정착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스포츠 스타와 함께 뛰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는데요. 스포츠는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함께 뛰고 부딪힘에 배우는 학교입니다. 팀워크와 협동심이 요구되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에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3인 3색 스포츠 교실이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풍푸 알고 계시죠? 그게 오래전부터 우리 그 나라에서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태권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쭉 옛날부터 발전이 되어 온 옷이고요. 종목이고요. 넷, 다섯, 아홉, 열. 평소에 만나지 못한 분이랑 같이 수업하셔서 마음이 너무 기뻤고 이게 선생님 수업들도 너무 재미있게 하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탈북 청소년들은 함께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제 같은 동료를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같이 함께 뛰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스포츠 사회를 배운다. 그 중점을 두고 좀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건강한 통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